통뉴스 시간입니다. 오수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좀 훅 파고드는가 봤더니 악플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안감 커지면서 관련 뉴스들 많이 찾아보실 텐데요. 예, 예. 이런 댓글창에서 이런 댓글들 종종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읽기에도 민망한데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조선족은 치료해주지 말고 중국으로 보내라. 예. 아니면 뭐 예. 우한 폐렴이 뭐 전라도 폐렴 됐다. 이런 광주 댓글들. 그 16번 환자 나오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악성 댓글이 판치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감염병만큼 심각한 악성 댓글에 대한 얘기 해볼까 합니다.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정말 감염병만큼이나 심각한,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뿌리가 깊은 악성 댓글 얘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바로 지난해였죠. 설리 구하라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악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게 몇 달 전이었는데요. 예.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 악플들, 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판결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네, CBS 심층 취재팀이 지난해 악성 댓글 판결문을 전부 조사,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 가장 큰 문제, 좀 이렇게 일단 뭐 여기부터 좀 얘기를 풀어보면 좋을 텐데 쭉 훑어보니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네, 저희가 본 핵심적인 문제는 이 목숨까지 빼앗는 악플로 유죄를 받아도 낼 만한 벌금형이 태반이고 또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악성 댓글 가운데 88%가 이런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88%가 벌금형. 네. 그러면 실제 징역을 받은 사례는요? 징역형은 8%에 불과했는데요. 그마저도 이전에 전과가 있었거나 아니면 협박 같은 다른 죄목이 더해져야 이런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저희가 최고형 받은 사례 살펴봤었는데요. 예. 이런 사례였어요. 한 여성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피해자가 나와 성관계를 했다, 나를 폭행했다 이런 허위사실 댓글을 30개 넘게 남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200개 넘는 악플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과도 있고 지금 내용도 상당히 치명적이네요. 나와 성관계했다, 나 네. 폭행했다. 근데 네. 이 사람이 최고형을 받았는데 악플로 그게 얼마나 받았어요? 징역 5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징역 5개월이 최고형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평균 벌금액은 120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것도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이런 허위사실 유포했을 경우에 해당되고 이 요즘에 문제가 되는 여성비하, 지역비하 같은 혐오 표현에 대한 벌금은 55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야. 네, 이렇게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까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홍남희 연구위원 말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악성 댓글에 대한 법원 판결 대부분이 100만 원 이하 낼 만한 수준의 벌금이 대부분인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확산된 피해에 비해서 미미한 금액이고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2. 예. 홍남희 연구위원 얘기였는데 네. 그가 이렇게 뭐 들쭉날쭉하고 솜방망이고 이렇다는 얘기네요. 네, 이런 처벌조차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혹시 2017년 있었던 한샘 성폭행 사건 기억하시죠? 알죠. 신입사원이 입사 동기와 상사에게 연쇄적으로 불법 촬영, 성폭행 당한 사건. 네. 근데 이 피해자하고 가해자 주장이 엇갈리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저희 인터뷰도 맞습니다.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 성폭행한 상사는 구속도 됐잖아요. 네, 됐었죠. 그 당시에 기사가 500건 정도 쏟아지고 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악플이 무려 10만 개 정도 붙었다고 합니다. 이 악플을 보고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로 졸도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피해자 측이 가해자가 사과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600명 정도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요. 대부분은 뭐 기소유예, 약식 처분 정도를 받았고 실제 재판에 넘겨진 케이스가 작년에만 11건입니다. 11건. 네. 그 악성 댓글의 내용은 뭐 대부분 성적 비난, 비하 뭐 이런 거였다면서요. 악질.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이 피해자를 일명 꽃뱀으로 지칭하는 댓글들이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판결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실제 케이스 2개 소개시켜드리자면요. 예. 그대로 결론은 역시 꽃뱀이다. 이런 댓글로 피해자를 공격했는데 이 댓글은 벌금 3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30만 원이요? 네, 그런데 유사한 표현인 꽃뱀한테 물렸다 이런 댓글은 또 무죄가 선고됐어요.
아니 사실은 벌금 30만 원도 솜방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무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악성 댓글을 썼는데 하나는 30, 하나는 무죄입니까? 그렇습니다. 꽃뱀이라는 표현이 피해자를 직접 겨냥했냐 아니냐, 그리고 댓글을 달 당시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냐 아니냐, 이런 게 판단 기준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부분은 또 한샘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김상균 변호사 말로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예를 들어 뭐 꽃뱀이라던가 이런 표현에 대해 가지고 무죄가 나오고 이런 거는 의외긴 하거든요. 수사하는 경찰이라던가 검사라던가 또는 재판을 하는 판사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어떤 같은 단어의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판결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야,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어디냐, 재판부가 어디냐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문제는요. 네. 악플은 아는 사람이 더 악질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분석은요. 지난해 악플 관련된 재판의 판결문 몇 건이었어요? 총? 242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42건을 전부 분석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는 사람이 더 악질적이더라라는 어떤 패턴이 나왔어요. 네, 가까운 지인들이 더 무섭다고 하는데요. 흔히 악플하면 연예인들이 많이 달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분석 결과 악플 피해는 일반인 피해자가 80%로 대다수였습니다. 저희가 판결문에서 본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예. 한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SNS에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다른 남자에게 명품 사달라고 했다가 안 사주니까 신고를 했다. 그런 여자다. 네, 그런 악플을 여러 차례 달아서 결국에는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허허. 그래요. 이런 일반인의 사례들. 네. 특히 지인에 의한 악플은 주변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라든지 개인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단순한 추측성 허위사실이나 욕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내밀한 사실 혹은 뭐 특정한 사실을 비방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실제로 신체가 노출되는 피해자 사진이나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노출시켜서 2차 피해까지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2차 피해. 자, 전수조사 해보니 발견된 어떤 문제점들 세 번째 갑니다. 네, 그리고 수사기관이 오히려 악플 피해자를 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 검찰이 피해자를 울린다니요? 네, 고소 과정부터 험난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던 건데요. 이 악플 피해자가 악플을 들고 고소를 하러 가도 수사기관에서 이건 결국 각하될 거다. 이건 고속감이 아니야. 이러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담긴 성희롱 악플을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수사 담당자로부터 이건 단순한 의견 표명이어서 악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 피해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대부분은 기각된다. 대부분은 잘 안 된다. 뭐 혐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그걸 그렇게 가져갈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마치 악플을 쓴 사람들을 대변하는 듯한 식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근데 말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악플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강의를 듣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라고 회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이 악플 피해자의 고통에 더 좀 민감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설리 씨, 구하라 씨 사건이 지난해 있고 나서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있고 나서 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악순환은 계속 되는 건가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다시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까지 혐오 댓글이 이어지는 것 보면 네.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이런 혐오 댓글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 처벌 기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어디를 때려서 멍이 들고 상처가 나는 것만큼이나 가슴의 상처, 가슴의 멍이란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더 크고 더 오래 가는 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처벌이 정말 송방망이인 게 제일 문제네요. 네. 예. 자, 이번 악플 판결문 분석 심층 취재팀 어떻게 취재하셨는지 좀 종합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통상 악성 댓글에는 명예훼손죄 그리고 모욕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지난해 이 악성 댓글을 달아서 이 죄목으로 재판을 받은 판결문 242건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지난 수요일부터 노컷뉴스 홈페이지 통해서 차례로 나갔는데요. 자세한 통계와 내용은 이 노컷뉴스 기사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CBS 심층 취재팀 오수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